경계선 지능 장애는 일반적으로 장애는 아니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하고 동일한 그런 법률적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예전에 학생들 10명 중에 1명은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던데 이게 뭐예요? 전체 인구의 약 14%, 한 반에 한 두세 명 정도 학생들이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정상 지능은 85 이상이 되는 거고, 지적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IQ가 이제 70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계선 장애라고 하는 거는 71에서 84까지의 학생들, 그런 분들을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합니다. 경계선 지능 장애는 아무래도 이제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움이나 이런 데서 느리게 되고요. 행동 면에서는 사회적인 미성숙, 위축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정서적인 면에서는 낮은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경계선 지능 장애 학생들은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계선 지능 장애아가 학폭도 좀 쉽게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겪고 있나요? 우선 경계선 지능 장애 학생들을 만나보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반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좀 다르다,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반 친구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직접 했던 사건 중에는 한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계속 지우개를 던진다거나 그 친구한테, 아니면 다른 여학생이랑 엮어가지고 쟤네들이 사귄다 이런 식으로 괴롭힘하고 따돌림을 받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강목을 가지고 와서 그 친구를 위협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경계선 그 친구가 그 강목을 잡아서 다른 데다가 이제 땅에다가 던진 건데, 그 친구가 맞았다고 하면서 이 경계선 친구도 신고가 들어간 거죠. 이제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그 친구도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 돼서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또래에 비해서 이제 상황 판단 능력이나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느껴가지고 아버님한테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제가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검사 결과 이제 경계선 지능 장애라는 판단을 받았고요.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 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 장난 고백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친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친구가 좀 나쁜 친구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나한테 집착하는 걸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돈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계속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경계성 지능 아이들이 처한 현실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우선은 경계선 지능 장애로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우선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좀 느린가 보다, 교우 관계가 좀 부족한가 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많지가 않고,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건에서는 부모님이 경계선 장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받아보시고도 아니다, 우리 아이는 정상이다 라고 끝까지 믿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지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쟤 너무 느린 것 같아, 또래에 비해서 상황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되기가 쉬운 거죠. 교육에서도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경계선 지능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판단을 좀 늦게 받게 되거나 하게 되면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들이 다 떠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적장애 진단을 받으면 특수학교에 가거나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기는 하지만, 경계선 장애는 장애는 아니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좀 생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경계선 지능장애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소수의 인원만 뽑기도 하고 예산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다수의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대상자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일반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일반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경계선 지능장애로 학폭을 당했다. 그러면은 일반 학생들의 학폭위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나요? 우선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에 보면은 장애 학생을 괴롭힌 경우에는 가해 학생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 학생이 진술을 할 때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석시켜가지고 장애 아동의 진술을 도와주게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경계선 지능 장애는 일반적으로 장애는 아니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하고 동일한 그런 법률적인 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학폭 같은 경우에도 장애 아동을 괴롭혔을 때 그때 가해 학생들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라던가 아니면 진술에 있어서의 그런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는 없지만 경계선 지능 장애의 특징을 잘 설명을 해서 잘 설득을 해서 경계선 지능 장애 학생들에게도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